일단은 요 명예훼손 보실 건데 제가 하라는 것만 잡으셔야 됩니다. 절대 다른 건 하지 마세요. 크게 벗어날 것도 없으니까요. 자, 그럼 먼저 명예훼손 한번 봅시다. 자료. 저 보시는데 그 밑에 정리가 돼 있지, 그지? 아니 그 판례는 좀 이따 할 것이고요. 할 것이고 명예훼손 자료 한번 봅시다. 수업 자료. 이 기본 내용은 좀 점검해야 되니까 그거 봅시다. 명예훼손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번 훑고 갈게요. 그래 좀 빨리 들어올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범죄가 명예훼손죄가요. 307조 1항인데요. 이 단어 기초인데 한번 봅시다. 먼저 공연성을 갖춰야 되겠죠. 나중에 책에 다 있을 겁니다. 눈으로 확인만 합시다. 공연성은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 그죠? 그 다음에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또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미타하면 안 된다고. 그죠? 또는이야. 기초 개념이야. 항상 기초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요.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요 인식하는 상태는 두 가지가 있어. 직접 인식하는 거하고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거. 간접이 바로 전파성 이론이야. 들어봤죠, 그죠? 한 사람의 이야기에도 전파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공연성 인정돼요. 그 다음 둘째로 사실. 이 사실 부분은 일단은 뭡니까? 진실만 한정하면 안 되겠지. 그냥 사실이었으니까요. 진실 허위 다 됩니다. 그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가치 판단과 다르죠. 가치 판단은 개인적 생각이고요. 사실은 100사람이 물어봤을 때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 진실 허위를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런 자리가요. 입증이 가능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말합니다. 미래의 사실 있죠. 미래의 사실은 원칙은 안 돼요. 미래는 와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과거나 현재를 토대로 한 미래 같으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책에 단권화 시키는 게 좋겠죠, 그지? 그 다음에요. 적시인데요. 여러분 적시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출판물을 썼을 때가 문제죠. 그럼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에 비방 목적이 없으면 이거 307조고요. 비방 목적이 있으면 309조로 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요. 사람은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으면 다 돼요. 자연인, 법인, 그 다음 범위금 단체 전부 다 되겠죠. 이제 그것도 기초고. 그 다음에 명예란 단어는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그걸 우리가 외적 명예를 하죠. 이걸 사람의 감정인 명예 감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적 명예입니다. 그 다음에 훼손도 중요한데요. 말만 보면 이거는 꼭 법익이 침해되어야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훼손이. 그런데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발설하면 끝입니다. 됐죠? 여기 기본 내용이죠. 좀 기억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됐지? 이걸 토대로 이제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것만 딱 보시면 되고요. 365페이지 갑시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버릴 용이 많기 때문에 판례집은 판례집이에요. 판례집이기 때문에 교과서처럼 써놔도요. 설득 보면 안 됩니다. 강론에 대한 단권 하나 내가 시켜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판례만 신경 쓰세요. 아시겠지? 자, 먼저 서술했어요. 어휘는 보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보호법익은 보셔야 됩니다. 기초입니다. 딱 필요한 자리만 그것도 애끼으면 잘 줄을 치시라고. 우선 명예훼손죄 모욕죄 법익은요. 뒤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 명예다. 둘 다 공통적이죠. 하나 점검하시고. 그 명예훼손하고 모욕은 어떤 차이냐면요. 둘째로 명예훼손은요. 그 밑에 구체적 사실을 적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거죠. 들었을 때 그렇군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요. 밑에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이게 이제 모멸감 주는 거잖아요. 그죠? 들었을 때 그렇군요가 아니고 왜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주는 게 모욕이다. 됐죠? 필수 판례야. 됐지? 그 다음 3번에 보호 정도가 있는데요.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할 겁니다. 이게 중요할 건데요. 아직 안 놓은 자리도 있는데 1번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추상적 위헌범위 단어 중요합니다. 추상 위헌범에서의 명예훼손. 됐죠? 그러면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셋째를 보시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죠? 족하고요. 그런 자리 잘 봐야 되는데 족하고 침해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추상적 위헌범위니까. 아울러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뿐 이건 당연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반했을 때는요. 전파가 돼야 됩니다. 대보면 그 이론에서 불특정 또는이다 미달이돼 또는 다수인이 인식한 상태를 초래하면 공연이 반응하는 것이다. 되겠습니까? 익숙하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여기 이제 유력합니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잡읍시다. 이 문장을 다 안 봐도 되니까 시험거리 되는 문장은 자꾸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 압축을 시켜야 양이 주는 거야. 첫 문장 보시면 그거 잡으셔야 돼. 명예훼손죄 규정이에요. 분명히 명예를 훼손한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법이. 그러니까 출자에 내고 싶은 거야. 훼손한이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이를 침해범이 아니란 추상적 위험을 보는 것은 됐죠. 일단 추상 위험은 중요하지. 그거는 명예훼손에 갖는 행위반 가치와 결과반 가치의 특수성이 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왜 끝까지 여기까지 발하냐면 행위반 가치와 결과반 가치 특수성 이 단어를 안 보면요. 시험장에 나왔을 때 이 뭐였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이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참고로 그건 아셔야 됩니다. 모든 범죄는 행위반 가치와 결과반 가치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 눈도장을 찍어놔야 시험 나왔을 때 당황하진 않지. 이거 중요한 것은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것이야. 아시겠죠? 되겠죠? 그다음 됐고, 자 그다음에 또 필요한 자는 보면 돼. 네 번째 줄, 이 자리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잘 엑기스만 치라고. 엑기스만. 네 번째를 보시면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거 잘 봐야 되겠지. 인식을 못해도 된다.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쓰면 되는 거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걸 것이냐. 뒤에 보시면 불능범이나 미수로 평가할 수 없다 했잖아요. 이거 걸 수 있단 말이야. 그 말은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간다고. 분명히 줄자 걸고 싶으면 인식하지 못했다면 불능 미수나 불능범이 된다라고 막 꼬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추상적 위헌범이죠. 추상적 위헌범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걸 수 있는 자리를 신경을 쓰시라고. 됐지?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판례 보시는데 법 보시는데 법도 챙겨봐야 되겠죠? 자, 1항은요 사실적시지, 그지? 그다음 2항에서는 허비 사실이다. 됐죠? 자, 그러면 법 자체는 외울 건 없고요. 없고, 자 내려가 봅니다. 자, 객관적 구성요건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간단하게 갑시다. 명예 주체는요 자연인, 그냥 문장 보지 말고 자연인 되지? 오. 그다음에 사자 되죠? 오. 그다음에 법인 되죠? 그죠? 오. 중요한 것은 4번이겠죠? 집합 명칭이다. 자, 집합 명칭 판례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집합 명칭도 되긴 한데 범위가 크면 되겠나? 안 되겠지. 막연하겠지. 그래서 봅니다. 이것도 기초다. 셋째 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서울시민, 경기도민처럼 막연한 표시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요.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해서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 이 특정인은 개인 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범위가 좁혀지는 거죠. 그지? 특정인을 가리키시 명백하면 결국 보세요. 뒤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 뒤에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되겠죠? 필수 문장이다. 이건 필수 문장이야. 됐고요. 여러분 그 밑에는 자세히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낼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들으세요. 그 밑에 교사 이러면 막연하죠. 근데 319 동지에 이러면 특정되는 거 맞지? 그럼 이렇게 요것만 잡으세요. 319 동지에 소속 교사들 요것만 딱 잡으시고 양을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갈로 해서 특정됨하고 끝내시라고. 대사 문장 보지 마세요. 비중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 설득 보면 안 된대. 설득는 거 보면 양이 자꾸 늘어난대. 알겠지? 됐지? 자, 밑에 참조 판례 저는 필수 판례. 필수인데요. 그럼 집단 표시한 명예훼손되면 집단 표시 모욕도 가능하겠지? 항상 느낌이 범위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이 문장을 필수로 봐야 되는데 집단 표시 모욕이야. 그 문장 보면 모욕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다 했죠. 힘들고 계속합니다. 집단 표시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서는 비난 정도가 희석되어 이 단어가 중요하대. 희석은 느낌이 없다는 얘기야. 됐죠? 희석은 느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구성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여기까지. 됐죠? 그럼 결론 뒤에 모욕죄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요거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밑에도 갑니다. 더 두 번째도 판례 봐야 돼. 그 밑에 비난 정도가 희석되지 않았다. 느낌 좋다는 이야기지. 규모가 좀 적잖아, 그지? 알아서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될 때 하면 안 돼. 오른쪽 갑시다.
5번도 필수제. 네 번째 줄 필수 문장이 돼. 원래 정부나 국가기관은 보호하는 주체지 보호 대상이 아니죠. 정부나 국가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꺼내시고 그 자체 시험 지문 됐죠. 예컨대 뭡니까? 대전시장을 비난한다. 명예훼손 되겠나? 안 되겠지. 그건 국가야.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팔로 우리 많이 봤는데요. 보세요. 그 뒤에도 시험 지문인데 앞에는 줄 안 쳐야 될 것 같아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 보도로 인해서 그 수행에 관련 공유돼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도 있겠죠. 그 뒷부분이 시험 지문이야.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재의 상당성 이런 것으로 평가되지 않느나 이랬잖아요. 그거는 곧 뭐라? 우리 자꾸 연습해야 되겠지? 그거는 곧 국가입니다. 그죠? 국가이기 때문에요. 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그런 문장이 있어요. 평가되지 않느나 이런 표현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문장을 또 오답을 걸어봐야 돼. 출제하는 건 오답 겁니다. 바꿔보면 평가된다면 하고 딱 걸어놔야 되겠죠. 평가된다면. 됐죠? 땅땅. 그거는 명예훼손입니다.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아시겠죠? 요 구분해서 가시라고. 됐죠? 그 다음에 밑에 2번 행위 갑니다. 공연성. 자, 공연성. 기억 필수제. 불특정 또는이다. 또는 밑하면 안 돼. 밑하면 장난치는 문장이야. 밑하면 안 돼. 밑. 아니다. 알겠지? 알겠지? 밑하면 안 돼.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니은도 기본이지. 많이 본 거지. 자,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 항상 소수의 사람에게 알렸을 때는 전파성을 따져봐야 돼요. 그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데 공성 인정.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가능성입니다. 아시겠어요? 실제 전파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실제 전파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가능성만 쓰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뒤에 계속합니다. 전파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그 밑에 공연성은 교류. 됐죠? 이게 다 시험 지문이야. 기초고요. 또 계속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했죠. 이런 법리는 여러분 우리가 정보통신망법 있죠. SNS에서 우리가 비판 많이 하잖아. 그죠? 그 똑같은 법리거든. 그 정보통신망법에 관해서 명예훼손 이거 있죠. 이것도 그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거든. 여기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시험 그렇게 됩니다. 달리 본다 이러면 안 돼.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있죠. 디귿은 형법 문제라기보다는요. 이거는 입증 문제입니다. 입증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요. 형수법에 좀 가깝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해하면 되거든. 그래서 디귿 같은 거 옆에다가 정리를 잘 하시라고. 정리를 단권화 잘 시키라고. 일단 공연성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되지. 그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대. 이게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 전파 가능성인데 여기서는 충족돼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입증 정도에 입증 정도. 검사가 입증해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입증할 때 어느 정도 입증해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이거는 범죄 요건이거든.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개연성을 말합니다. 개연성. 개연성 정도가 있어야 돼요. 개연성. 여러분 개연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고도의 가능성이에요. 고도의 가능성. 개연성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고도의 가능성이에요. 고도의 가능성. 아주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됐죠? 고도의 가능성. 이걸 말하고요. 단순한 가능성은 안 돼요. 단순한 가능성. 이거는 안 됩니다. 됐죠? 입증 방식인데요. 그럼 정리 잘 해볼까?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야. 됐죠? 어느 정도가 전파 가능성이냐? 입증 정도인데 개연성이 있어야 돼. 개연성. 단순한 가능성은 안 돼요. 그치 돼? 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디귿은 다 보는 게 아니대. 자꾸 양을 줄여야 돼. 양을. 여러분 놓치가지고 다 보면요 판례 강의 힘들어진대. 알겠지? 그래서 다 보지 말고요. 5번째 줄 있지? 이거 본다. 정리를 했으니까요.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죠. 개연성.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럼 더 나가서 전파 가능성이나 정매의 정도는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다. 맞죠? 아니고 개연성이다. 됐죠? 그 다음에 리얼. 이거 내가 중요하다 했는데 출제가 생각이 같았어요. 리얼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자, 봅시다. 시험 지문만 잘 잡아야 돼. 그 첫 문장 보시면 발언 이후에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전파 여부성 여부는 전파 가능성을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는 될 수 있지만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된다. 이러면 소극적 사정하고 이 소극이 반대말이 적극이겠죠. 그럼 이런 입증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야. 그럼 이런 거죠. 전파 가능성이 있다. 바로 입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실제 전파되었는가 안 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야. 그럼 실제 전파되었는가 안 되는 것은 판단할 단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주된 요소는 아니란 이야기야. 이 소극적 사정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그대로 시험 나왔어요.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그거대. 실제 전파되었는가 그거는 요소가 아니란 이야기야. 그게 핵심이죠. 아무래도 실제 전파되었다면 판단할 때 사후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겠지. 그거는 소극적 사정이거든. 그거지. 핵심 요소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시험 나왔습니다. 됐죠? 기억 잘 하시고. 근데 요거는 시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니까, 이제, 그 밑에 줄도 줄칩니다. 앞에 페이지 밑에.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됐죠? 특히 상대방의 전파 의사만으로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즉 이 말이죠. 이건 또 핵심 뭡니까? 전파 의사입니다. 전파 의사. 전파 의사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나? 아닙니다. 맞죠? 영 정리 잘해야 되는데 전파 가능성만 쓰면 되는 거 맞지? 그 개념 속에는 실제 전파 여부 안 따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전파할 의사가 있었는가 안 따집니다. 아시겠죠? 구분 잘해야 되는데.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뒷문장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 수업 시간에. 보시면요. 이런 것도 체계를 자꾸 틀을 잡아놓으면 좀 문장이 좀 쉬워지는데 지금 이제 피해자가 있잖아. 피해자가 있고 이런 말 한 적이 있대. 듣는 사람이 있잖아. 듣는 사람. 물론 이제 요 위에 발언자는 있을 거야. 발언자는 있을 것이고. 그죠, 그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들었을 때 이 중에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들었을 때 피해자하고 어떤 관계냐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밀접한 관계 있는가? 밀접한 관계 있다. 그러면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 가족 돌면 되겠지. 가족, 아주 친한 친구, 가족 등 아주 친한 친구 돌리면 되고. 밀접한 관계 없다. 이게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란 이야기야. 그러면은 보세요. 아무래도 들은 사람이 만약 보세요. 며느리고 시어머니다. 그럼 얘가 듣고 전파하겠나? 안 하겠지.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전파성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 보시면 돼. 맞지?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동네 사람이다. 그럼 전파할 가능성이 있거든. 그 여기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건 원칙은 전파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어요?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두 문장이 원칙 개념이죠. 그 예배 하나 익힌다고 이걸 이제 헷갈리지 말고 익히는 거야. 요거는 전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딱 한 개만 익히시라고. 한 개만. 한 개만 익히시라고. 부부 사이 대화야. 아시겠어요? 부부 사이 대화. 그 마누라 보고 그러잖아요. 야 마누라 옆집에 사는 김씨 아줌마 잘 아나? 잘 알지. 그 사람이 상대 A도 바르고 괜찮잖아요. 아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오늘 새벽에 나오다가 그 친구 어떤 남자하고 모텔에서 노는 거 봤는데 아주 짬녀이던데 이란단 말이에요. 에이 그럴 리가 하면서 그런 사람 아닌데 아 맞다니까. 마누라가 12시에 남편하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옷을 입고 나갑니다. 마누라 어디 나가는데 내만 알아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한테 다 알려야 되겠죠. 이혼하면 됩니다 그냥. 이혼하세요 이혼. 전부 안 됩니다 부부 사이 대화는. 아시겠어요? 친한 사이 대화이가. 그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토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위에 판례에서요. 두 번째 끝에 있죠. 여기 이제 앞으로 놓는단 말이야, 이게 보이더라고, 시험 지문이. 보세요. 두 번째 끝에. 잘 봐봐. 발은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네 또는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네. 되겠죠? 있죠. 예시야, 예시. 또는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될 공무원이나 이하 유사한 지위에 있네. 이해 되겠습니까? 이 예시라고. 결론 갑시다. 이게 전파하겠나? 결론 끝. 이런 거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 공연성 X입니다. 안 되겠죠? 여기 이런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공연성이 되려면 전파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야.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없는 것이야. 되겠죠? 끝. 그 다음에요. 미음 단골 지문인데 요 시험 지문 두 개 있대. 봅시다. 우선적으로 봅시다. 첫 문장 끝에 갑니다.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요. 이것도 고의범이잖아.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고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되는 거 맞죠? 아울러 미필적 고의 정의가 뭡니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아가 용인하는 의사도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 시험 단골이에요. 그 미필적 고의 기본 정의입니다. 그 시험 지문이고 그 뒤에도 시험 지문이에요. 봅시다. 이게 더 꼬이기 쉬워요.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태양 등 구체 사정 기초로 첫 번째 단어 신경 쓸 단어가 있다. 일반인이라면 이 단어 신경 써야 된다고. 일반인이라면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려하면서 그 다음 또 신경 써야 돼요. 행위자 입장에서 심리 상태를 주인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판단은 일반인을 하죠. 그걸 놓고 그 당시에 그 일반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디 가시냐면 그때 심리 상태 주인이잖아. 심리 상태를 보겠다 이 말이겠지. 그 심리 상태 주인 이 말은 무조건 일반 행위자 입장입니다. 그 행위자 심리란 이야기야. 이건 단골 지문이야. 요 관련 판례가 또 다른 데 또 나와요. 그 심리 상태 주인하면 반드시 행위자 입장입니다.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냐? 이 자리를 일반인 입장이라고 걸어봅니다. 걸기 좋단 말이야. 그 심리는 행위자 심리를 말합니다. 구분 잘하시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갑시다. 이제는 공연성 인정 판례니까요. 이거는 키워드만 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쉬운 거는 쉽게 갑시다. 1번에 직장 전산망의 게시판. 넘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도 인터넷, 요거는 내용 안 봐도 돼. 공연성 인정, 부정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2번에 인터넷 게임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 요것도 인정되지? 인터넷상에는 얼굴 모르잖아. 그지? 인정이야. 3번은 안 봐도 되겠고요. 보세요. 외우면 안 된대. 외울 자리 외워야지. 4번은 봐라. 딱 필요한 자나 잡으세요. 첫 문장에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 됐죠? 그걸 애껴서 가야 돼. 근데 그때 보니까 그게 특별한 친분 관계 있는 자가 아니며 이랬거든. 그럼 끝났지? 이해만 남았나? 듣는 사람하고 피해자가요. 밀접한 관계 없다는 것이야. 되겠어요? 맞죠? 그 뒷문장 안 봐도 돼요. 사건과 안 봐도 돼. 이게 핵심이니까. 안 봐도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 낼 때는 요 문장을 다 줄 거예요. 그럼 다 줘도 앞에서 이미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굳이 뒤에 거 안 봐도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된대. 확신을 가져야 문제 풀 수 있대. 자, 됐고 5번은 보세요. 5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 사람 듣는 사람이거든. 시어머니는 전파성이 없겠죠. 근데 동네 사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동네 사람은 전파성이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6번에서는 무조건 교인하면 다 전파성 있다 보셔야 됩니다. 교인들은 이야기 듣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빠릅니다. 한 15배 됩니다. 이거. 그치죠? 그 다음에 7번 안 봐도 돼요. 그럼 또 8번 봐라. 8번도 중간에 봐서 중간에.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 끝. 당연히 전파가 되겠나 안 되겠나? 되죠. 또는 이미 이 피해자들의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었다 해도요. 전파하면 걸립니다. 알겠어요? 끝. 그 다음에 9번은 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자, 어려운 단어 하지 마세요. 첫 문장에 타인의 명예를 도용했죠. 도용해서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 작성 끊으시고 여기서 몇 가지 좀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었거든. 일단 호소문도 문서입니다. 문서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한 거 맞죠?
그럼 작성 거기서 끊었지. 밑에 제명 놓지만 사문서 위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요. 역시 이제 또 그걸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해 버렸죠. 그럼 이걸 받았을 때 사람이 뭐라 하겠어? 도용당한 이 사람을 욕하지 않겠나? 이 새끼 누구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공연성 알겠나? 그래서 송달했죠. 그건 바로 명예훼손 됩니다. 됐죠? 요 두 가지 실경이다. 행위 두 개죠? 됐죠? 끝 됐고 10번 안 봐도 돼요. 자, 11번을 왜 잘했는가? 먼저 읽어본데 갑이 A 집 뒷길에서 보세요. 누구랑 대화하는 건 잘 보시라고. 자신의 남편이 있었지. 또 A의 친척이 있었지. 거기다가 A를 비방한 거예요.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고 큰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관계에 가깝지 않나? 가깝지? 맞지? 이런 관계가 가깝거나 어찌 보면 부부 사이처럼 가까운 관계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전파성이 없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진작 이파를 있거든. 그래서 시험 놓는 게라 이게. 놓는단 말이야 이게.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느냐? 결정타를 봐야지. 바로 첫 문장에 A집 뒷길입니다. 이 결정타입니다. 그럼 뒷길이면은 길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그래서 고래고래 가면 쳐버리면 그 중간에 있는 집들 많을 거 아니겠어? 갑자기 밥을 먹는데 이 미친 전과자 이러면 궁금 안 하나? 그럼 창문 열어보고 다 봐야 될 거 이거. 다 알게 돼 있는데 이게. 그렇죠. 그래서 뒷길이 포인트라. 이것 때문에 공연성이야. 됐죠? 그 다음에요. 12번에서는 이제는 교인이 뭡니까? 15명이제 곱하기 5배다. 끝내시라. 됐고. 그 다음에 13번에서는 이 우리 같은 직장에 알리면요. 상관이나 이런 인사권자가 아니면요. 웬만하면 전파된다 보시면 돼요. 전문장 끝에 같은 직장 노조위원장과 관리과장에게 유포 되겠습니까? 전파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외우시면 돼. 원리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어떤 놈이 팔려보니까 이걸 좀 잡고 있으면 대체로 되죠. 되면 단어만 팡팡팡 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한 번씩 보다 보면 이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럴 때 외우면 되는 것이고. 자, 내려갑니다. 14번 안 봐도 되고 15번도 안 봐도 돼요. 16번 이런 건 아직 안 나왔거든. 이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봐야 되겠지. 이 골프장 경기에 도움이 되래요. 캐디제 캐디. 그 특정 캐디를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뭐라 허위 사실을 적시한 서명 자료를 만들어서 다수 동료에게 읽고 서명했지. 그럼 다 볼 필요 뭐 있노? 서명 자료 만들어서 다수 동료들에게 읽히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이 알게 되는 거 맞나? 그럼 공연성이잖아. 그 이야기들. 자, 밑에 박스에서는요. 1번은 또 간단하게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먼저 중학교 교사, 그 다음에 둘째 줄에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여기서 듣는 사람은 이사장이제, 피해자는 교사제. 자기 학교 이야기 아니겠나? 전파되겠나? 끝내시 된다. 됐죠? 그 다음에 2번도 남편이제, 남편이 피해자다. 그 다음에 친구가 듣는 사람이다. 아주 친한 사이 맞나? 맞지? 공연성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판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3번 봐라. 자, 비권을 A를 합시다. 서투리 바꿔야 되는데 A. 얘가요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소할 수 있도록 이 말인가 고소하기 위해서 그 뒷단어가 결정답니다. 증거 자료를 미리 엄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해서 이 결정답니다. 핵심 단어가 증거 자료입니다. 증거 자료. 확보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증거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A를 살살 꼬셔가지고 A로 하여금 발설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건이야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왜 공연성이 없냐면요. 증거 자료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자료는 누가 보겠느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뒤에 문장 보면 안 된대. 맨 밑에 보세요. 수사기관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증거 자료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연결을 잘 지어야 된다고. 됐죠? 그럼 이건 전파성 없겠죠? 이해하시면 되고 4번도 안 봐도 돼요. 5번도 보세요. 앞뒤 문장 다 자르세요. 다 자를 때 첫 문장 중간에 보시면 피해자의 측근이면 이 측근이 듣는 사람이지. 또 피해자의 불신임을 적극 반대하였던 값. 끝이 돼. 그 핵심이에요. 여기 이야기했다는 것이야. 그러면 뭡니까? 이 관계는 어디고? 피해자하고 측근. 또 얘가 불신임되기를 반대하는 사람. 맞죠? 그럼 이 둘은 아주 친한 관계 맞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죠? 전파 안 된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끝나면 된대. 그럼 결국 맨 밑에 전파 가능성 없다. 됐죠? 그 뒷문장 안 봐도 된대.
그 뒷문장 그 의미 없다고 그거 전부 다. 됐지? 동그라미 6번도 안 봐도 되고 제가 딱 보라는 것만 보세요. 보라는 것만.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그 7번 보시는데요. 또 보세요. 일단은 뭡니까? 첫째 다방이다. 뒤에 피해자와 동업 관계로 친한 사이. 잡았죠? 맨 끝. 전파 되겠나? 전파 X겠지? 그럼 그건 안 되더라도요. 또 첫 문장 끝에 보세요. 다방 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전파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지. 알턱이 없지. 결론 끝. 공성 없어요. 됐죠? 됐고. 이번에서는 밑에 이번에서는 어느 사람에게 기회 말든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퍼뜨린 거예요. 그 돌개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 얘기를 퍼뜨리겠나. 얘가 막 떠들고 다니거든. 그건 어차피 돌개입니다. 돌개. 그래서 결론은 공성 없어요. 여기는 됐고. 3번은 자꾸 단골로제. 아줌마하고 기사는 다르잖아. 그죠? 첫 문장 간데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계속합니다. 그 자체가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전파성을 따져 공연성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면 조심할 자리가 뒤에 거잖아. 그와는 달리 이거잖아. 이 자리에 걸었잖아요. 동일하게 걸었단 말이야. 그럼 그와는 달리 계속합니다.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됐죠. 반드시 기준은 뭡니까? 기사화입니다. 기사. 밑에 가면 돼요. 밑에 아직 기사화하여 보다지 않은 경우에는 이랬잖아요. 그럼 전파성이 있겠나? 없다. 그렇지? 됐고. 그 다음에 4번은 보세요. 4번은 다 보지 말고요. 여기서는 제목 자체 봐.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무관하단 말이야. 근데 전파성이 없는 거야. 이거죠?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전혀 관계없잖아. 관계없어 원래 전파돼야 되겠지?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땅땅 부부 사이 대화, 부부 또는 친한 사이 대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맥을 알면 돼. 맥을 부부 또는 친한 사이 대화 이런 느낌 되겠죠? 그래 알고 읽으면 돼요. 다 보지 마세요. 뻔하거든. 이 부부 사이 대화가 다 뻔한데요. 상징적으로 동그라미 2번 하나 볼 겁니다. 자, 근데 이번 보세요. 비고를 A라서요. A. 제가 1번을 안 하는 이유는 2번 자체가 부부 사이 대화거든. 그러니까 1번도 부부 사이 대화예요. 그러니까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2번 보는 거야. A 있죠? A 집에서 A의 초로부터 전날 A가 외박한 사실에서 추궁을 당하니까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제 피해자 B를 합시다. B와 동침한 사실이 있다 말한 거지. 부부 사이 대화 맞나? 그 마누라가 이듣고 떠들겠나? 공연성 없어요. 됐죠? 그 말이고 3번도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4번은 이렇게 알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문장에서 답이 보이면 상관없거든. 답이 안 보일 수 있거든. 4번은 친한 사이라고 보세요. 친한 사이. 아주 친한 사이. 그렇게 알고 읽으란 말이에요. 그런 거 좀 맥락을 좀 붙여놔도 돼요. 그럼 다 버리고 첫 문장 끝에 보세요. 을의 범죄 경력 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보여주었다. 됐습니까? 끝냈어요. 그럼 아까 보완했죠? 요건 봐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보냈노? 친한 사이다 했나 안 했나? 친한 사이. 그럼 전파성 없겠지? 그래 가시면 되고요. 5번도요. 설명을 하겠지만 키워드만 치면 된대. 봐라. 이 보면 피고인은 A랄까? A가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한 피해자 B를 합시다. B의 병실로 찾아간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엄마 있었고요. 엄마 이웃도 있었고요. 또 요 A도 친구를 좀 데려갔던 거예요. 이게 그 병원에는 여러 명 있었죠. 그래서 한 말이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 하더라고 허위 사실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명예훼손 문제된 것은 병문안 온 사람 몇 명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병문안 올 정도면 아주 밀접한 관계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래 보완하면 그러면 돼. 병문안 올 정도면 친한 사이다. 이런 걸 자꾸 사족을 달아놔도 돼요. 그러면 이제 판례가 오래 기억났거든. 병문안 올 정도면 친한 사이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야기 들었다고 전파하겠나? 안 하겠지? 그럼 이해됐잖아. 그럼 내 같으면 어차피 이 판례 다 시험 나왔거든. 내 같으면 이 단 하나 딱 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줄 병문안 사건 나와. 끝내봅니다. 왜? 이 판례밖에 없으니까. 병문안 사건 이렇게 하면 전파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끝내세요. 그 요령이 돼. 요령.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도 앞으로 다 나올 거거든. 골프장 경기 도우미 판례 2개단 말이야. 이 사람이 도우미를 징계했으니 처리해달라는 취지가 기대된 요청서를 절차에 따라 누구한테 보냈냐면 이 결정탑니다. 골프장 운영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했지. 됐으면 그럼 담당자는 전파하겠나? 안 하겠지.
전파성 없대. 이 판례가 이거잖아. 앞에 봐라 앞에. 368페이지 메뉴에 있잖아. 메뉴 우리 판례 했죠. 그죠? 그쪽 파트라 이게. 되겠지? 되겠어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은. 자, 됐어요. 내려갑시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맨 밑에 2번 갑니다. 사실을 적시 가시는데 기억합시다. 자, 먼저 첫 문장 필수 문장이 이제 첫 문장 사실을 적시란 문장을 만드는 거야. 둘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문장을 만드세요. 다 안 봐도 되니까. 그러면 그 밑에 구체적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됐죠? 그는 자리가 뒤에 겁니다.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게 그는 자리예요. 어떻게 그러냐? 이 자리 그는 자리야. 입증이 가능함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걸어요. 딱딱 그는 자리야. 입증이 가능함을 요하지 않는다. 입증이 가능하지 않으면요. 팩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됐고 이 개념이 이제 여러분 개념 판례가 비중이 더 많은 거 아시죠? 밑에 사건이거든. 다 보지 마세요. 둘째 줄 2단 중 2단 끝내라고. 다 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막연 안 하나? 막연하지? 결론. 사실 역시 아니라고 이거는. 명예훼손 안 되겠지? 맞지? 2단 중 2단은 사실 역시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요. 또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지?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정리하면 내용이 이런 걸 탁탁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럼 판례가 공짜로 들어와. 우리가 보세요. 팩트가 될 때 있잖아. 팩트 판단할 때 이제 과거 맞죠? 과거 현재 사실 요거는요. 사실이 돼요. 사실. 이건 됩니다. 사실한 표현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됐죠? 원래 이 단어가요. 입증이 가능해야 돼. 입증이 가능해야 되거든. 입증이 가능해야 돼.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지. 미래. 이게 중요하지. 이게. 미래는요.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입증이 안 돼요. 지금 당장. 근데요. 예배가 있지? 조심해야 되겠지. 과거나 현재 기초한 미래. 됐지? 이럴 때는 팩트가 됩니다. 맞지? 이게 입증 가능하거든. 자, 그걸 알면 판례 쉽잖아요. 자, 봅시다. 니은에 보시면은 둘째 줄 간데 둘째 줄 보시면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끊고 그다음에 장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됩니다. 되겠죠? 끝이라. 뒤에 사건도 보셔야 되겠지. 사건 보시면요. 다 보지 말고요. 그 밑에 엑스만 갑시다. 공연이 했지. 공연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영장이 떨어진다. 표현 자체는 가치가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자꾸 연습하라고. 과거제. 근데 내일부로 하면 미래제. 이거는 과거와 관련된 미래 맞나? 바로 결론 가면 돼. 결론. 맨 밑에 사실 역시 맞다. 간단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든. 그 다음에 디귿. 여러분 공지의 사실도 걸린다. 둘째 줄 그것 필수야. 필수. 중간에 이미 사회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 다른 말로 바꿀까? 이게 바로 공지의 사실이지. 그러하더라도 이를 적시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하죠. 그러면 명예훼손 됩니다. 끝. 됐어요. 그 다음에 리을은 별거 없어요. 리을은 간단하게 첨장 중간에 사실의 적시는 둘째 줄 스스로 실험한 것 또는 뒤에 전문한 것 다 걸립니다. 끝내시고 미음 갑시다. 미음 A. A도 기초입니다. 자, 첫 문장 끝에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다. 됐죠? 끝. 그러면 네 번째 줄 시험 단골이야. 가치 중립적인 표현. 여러분 가치 중립도 사실입니다. 가치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평가 자가 안 오면은 절대 명예훼손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보세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줄 중간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도 판단된다 했지.
그러면은 명예훼손 됩니다. 됐지? 그럼 보세요. B도 필수 아이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어요. 그 뒤에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죄가 안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가치평가 자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됐죠?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관련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 옛날에 큰 시험에 냈었거든요. 냈는데 이게 대단한 판례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사건 익히고 끝내세요. 문장 다 보지 말고 첫 문장 보세요. 진로 아시죠? 진로. 진로가요.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서 일본 기업이 되었다. 끝이에요. 끝. 일단 이거는 이제 내 판단에 들어간 게 아니고 되었다 하더라 이런 느낌이거든. 일단 가치 중립적이야. 그런데요. 가치 중립적이 진로의 평가를 떨어뜨려야 되거든. 근데 맨 밑에 봐라 줄친 자리. 진로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은 아니었다. 되겠죠? 이거는 그냥 진로 사건하고 끝내셔야 됩니다. 됐고요. 시 같은 건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는 중요하다고. 필수 판례인데요. 봅시다. 우리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랑 비교했을 때요.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되는 것이야. 됐죠? 또는이야. 뒤에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진실보다는 허위가 더 형이 무겁지 않나? 근데 어차피 진실이 더 침해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사람이 인권 침해상 허위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진실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 얘기야. 그래서 보면은 뒤에 310조 2항의 허위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로는 가지 말란 이야기예요. 느낌 뭡니까? 됐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D도 필수다. 첫 문장 끝에 줄 치면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반드시란 말 쓰지? 그러니까 장난친다 이가.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적으로 명시. 포인트는 직접적 명시. 두 사람이 사귀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안 하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적어도 적시된 내용의 특정 문구 호텔, 모텔 이 단어만 가지고도 충분할 수 있겠죠. 유추돼도 된다. 네, 그 다음에 비협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는 원래 단골입니다. 단골인데 봅시다. 비협 보시면은 첫 문장 끝에 우리 310조 1항은 그냥 사실 이렇게 돼 있지. 2항은 허위 사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허위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영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끊고 맞습니까? 시험 지금 맞지? 그 다음 둘째. 그러면 310조 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이든 일단 모두 다 될 수 있다 끊으시고 시험 지문. 그 문제는 허위일 때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 문제지. 그 뒤에 적시된 사실을 허위라 하더라도 문제는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301조 2항이지만 없다라면 307조 1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야. 많이 들어봤죠? 시험 지문 됐죠? 대상 하면 안 된다. 시험 지문 3개다 3개 됐죠? 넘어가시고 시옷도 중요합니다. 요거는 하나 또 보완을 좀 하자면요. 어려운 판례니까요. 시옷 하나 보완하자면 민사와 형사는 별개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다. 자꾸 배경을 좀 알아야 잘 풀려요. 민사와 형사는 별개죠. 그 민사재판에서 인정했다 해서 그걸 그대로 형사재판에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써요. 갑시다. 자, 둘째 줄 끝에 민사 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 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걔네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허위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됐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 됐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박스에서 구체적 사실 적시라는 판례 있잖아요. 이 판례는 별로 적합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버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되겠지? 그 밑에 박스를 가면 되겠지? 이거는 10분 쉬었다 갑시다.